안녕하세요. 2007년부터 궤양성 대장염을 연구 치료해오고 있는 한걸음 한의원입니다. 오늘도 이번에 치료 종료한 궤양성 대장염 환자 치료 사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3월에 내원하신 환자분입니다. 2024년 7월에 혈변이 시작되어서 치질인 줄 알고 치질약을 먹었으나 효과가 없어서 병원에서 내시경 검사 후 궤양성 대장염으로 진단받았습니다. 펜타사를 먹고 혈변은 금방 호전이 되었는데 점액변이 계속 있어서 한걸음 한의원으로 내원하셨습니다. 궤양성 대장염이 처음 발병했을 때 5-ASA 제제죠. 펜타사나 아사콜, 메저반트 등을 복용하고 빠르게 호전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환자분들이 궤양성 대장염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이런 약물들을 계속 복용해도 결국 1-2년 정도 있다가 악화됩니다. 양약을 계속 먹어도 악화되죠. 내원 당시 펜타사 서방정 1g을 하루에 3알 복용 중이었고 아사콜 관장액을 매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대변은 하루 한 번이고 매일 점액변이 있으면서 혈변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계속 나온다고 합니다. 식욕은 양호한데 소화가 좀 안 된다. 과식하면은 소화가 더 안 되고 스트레스 받으면 배가 아프다. 스트레스 받으면 가슴이 답답하고 한숨이 나온다. 긴장하면 심장이 두근거린다. 찬바람 쐬면 기침이 나오고 맑은 콧물이 있다. 의자에 오래 앉아 있으면 항문 쪽에 자결감이 생깁니다. 취업 준비 중인데 오래 앉아서 공부하기가 힘든 거죠. 3월 7일에 실시한 대변 염증 수치는 1136점이고 대변 자멸 반응은 1200점 이상으로 양성입니다. 환자는 펜타사를 먹고 좋아졌다고 생각했지만 펜타사 역시 소염제일 뿐입니다. 염증을 좀 억제할 수는 있지만 치료가 되지는 않는 거죠. 환자는 혈변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혈변 검사가 양성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혈변이 계속 있는 거죠. 그리고 대변 염증 수치인 칼프로텍틴 수치도 궤양성 대장염 활동기인 환자들과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1136점이면 많이 높죠. 상부 소화기 문제도 있는 것 같고 비염 문제도 있죠. 비염 중에서도 소화기 문제를 끼고 있는 비염이 있습니다. 이런 비염은 궤양성 대장염의 원인이 됩니다. 비염 문제를 함께 치료하는 처방을 사용합니다. 4월 18일 의자에 오래 앉아 있으면 생기던 항문 자결감이 없어졌다. 찬바람 쐬면 콧물 나오던 것이 없어졌다. 5월 14일 점액변이 90% 정도 줄어들었다. 소화가 잘 된다. 과식해도 문제없다. 찬바람 쐬면 콧물 있던 것은 없다. 기침이 70, 80% 정도 좋아졌다. 스트레스 시 가슴 답답하고 한숨 나오던 것 없어졌다. 6월 25일 대변 칼프로텍틴 수치가 28점이 됩니다. 한방치료 3개월 만에 칼프로텍틴 수치가 1136점에서 28점이 되어버리죠. 대변 자멸 반응은 치료 전에 1200점 이상이었는데 24점이 되었습니다. 혈변이 완전히 없어지고 염증이 정상으로 되어버린 거죠. 펜타사 좌약 쓰던 것을 사용 중단합니다. 7월 14일 소화 양호하다. 스트레스 받아도 배 아픈 것 없다. 찬바람에 콧물 재채기, 인후 이물감 없어졌다. 7월 23일 대변 칼프로텍틴 3.8점 미만, 자멸 반응도 25점으로 음성. 여전히 출혈이 없고 염증 수치 정상입니다. 7월 말부터 펜타사를 끊습니다. 8월 11일 펜타사 다 끊었는데 아무 문제 없다. 8월 22일 칼프로텍틴 4.2점 너무 정상입니다. 9월 26일 대변은 1회 정상변, 잔변감 없다, 혈변, 점액변 없다, 식사, 소화, 양호하다, 배 아픈 것 없다, 물소리 안 난다, 기침 없다. 10월 31일 내시경을 했다. 병원에서 많이 좋아졌다고 했다. 내시경 사진 한번 볼까요? 먼저 이쪽은 2024년 6월 26일에 한 내시경입니다. 여기 한눈에 봐도 출혈이 있는 부위가 보입니다. 염증이 있는 부위가 부어있고 피가 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이쪽 이 사진의 오른쪽이 헐어 있는 것이 보이죠? 이 부위는 훨씬 안 좋네요. 내피가 부어 있고 염증이 있으면서 출혈되고 있는 부위가 보입니다. 이 부위에서도 아래쪽 왼쪽에 충혈되고 있는 것이 보이네요. 이 부위 역시 장이 헐어 있고 점점이 출혈되는 것이 보이네요. 이것이 2024년 6월에 한 내시경 사진입니다. 2025년 10월에 실시한 내시경 사진입니다. 염증이 있거나 출혈되는 부위가 없습니다. 이 부위도 마찬가지로 부어 있거나 출혈되는 부위가 없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출혈되거나 헐어있는 부위가 없습니다. 여기도 문제없이 깨끗하게 보입니다. 출혈되는 부위가 없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염증이 출혈되는 부위가 없네요. 1년 전인 2024년의 내시경과 비교해보면 아주 많이 좋아졌네요. 병원에서도 많이 좋아졌다고 좀 이상하게 생각하더랍니다. 2025년 3월에 치료 시작해서
모든 증상이 소실되고 모든 염증 수치가 정상이 되고 내시경까지 좋아진 것을 확인하고 치료 종료했습니다. 궤양성 대장염을 치료하는 과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치료 사례입니다. 첫 번째 목표는 모든 임상 증상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목표는 모든 검사상 염증 수치가 정상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염증 수치가 정상이 되면 양약 복용하던 것을 줄여서 끊도록 합니다. 양약을 다 끊고 나면 3개월 정도 한약을 복용하면서 증상이 안정되는지를 확인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목표는 내시경적인 호전을 확인하고 치료를 종료하는 것입니다. 제 치료 과정을 그대로 잘 따라서 제대로 치료가 된 사례입니다. 처방은 비염과 상부소화기, 대장염증을 치료하는 처방을 순서에 따라서 번갈아 썼고 총 5개 정도의 처방을 사용했습니다. 언제 처방을 바꾸고 어떻게 대응해 줄 것인가 하는 것은 제가 2007년부터 쌓아온 저의 노하우로 풀어냅니다. 오늘은 저의 치료 프로토콜을 그대로 따라서 치료가 된 궤양성 대장염 환자 치료 사례 살펴봤습니다. 궤양성 대장염 치료 가능합니다. 한걸음 한의원입니다. 감사합니다.